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공무원의 심각한 부정부패가 최근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왜 공무원들의 비리는 줄어들지 않는가 했더니 제 식구 감싸기가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한 조명업체. 이곳은 최근 2년 동안 지역자치단체가 발주한 수의계약 11건을 수주했습니다. 지역 소매점 전체 물량의 60%가 몰린 겁니다. 비결은 업체 사장의 남편인 박모 씨의 로비. 박 씨는 군청 물품 담당자로 부인의 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했던 것으로 안전행정부 감찰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하시고 있고 이런 조금 말하기 쉽고 영업하기도 안 쉽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2년 동안 중앙부처 감사로 받은 행정조치는 200건, 재정조치는 341억 원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감찰 결과가 실제 인사조치로는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 경상남도는 안전행정부 감찰 결과를 통보받은 뒤 기한을 2달이나 넘기고 지난 12일에서야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감사가 있어가지고 그 출장을 갔다 오고 휴일이나 주말을 이용해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상남도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한다는 감사 결과 역시 원본 거의 그대로를 공개하는 감사원과 비교하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가의 신뢰를 우리가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출발점 자체가 공직들의 비리를 감소시키고 공직자들의 올바른 윤리의식을 통해서 지난해 경상남도의 청렴도는 전국 도단위 광역지자체 가운데 꼴찌. 경남도민들에게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선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화력발전소가 이 폐기물을 재활용해 환경오염도 막고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발전소입니다. 10여 층 건물만한 큰 철제통에 관이 연결돼 있고 그 아래로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립니다. 석탄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석탄해와 타랑석고를 재활용해 시멘트 원료나 석고보드로 만드는 폐정제 공장입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그 콘크리트 강도도 더 강해지고 하니까 이 시멘트보다 또 가격이 좀 싸고. 지금까지 재활용량은 2천만 톤. 재활용하지 않았다면 모두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석탄의 매립장입니다. 2천만 톤의 재활용량이면 이런 대형 매립장 6개를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경 보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 부산물에서 다양한 산업 소재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산업 소재화 등으로 다변화해서 재활용 목표가 현재 75%입니다만 2020년 이후에는 90% 이상 올릴 계획입니다. 발전회사들이 기술 개발 등의 노력으로 환경오염도 막고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 이외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당시 송도군 사천시장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 51살 정모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지방선거 동안 선거운동원 10여 명에게 하루 수당 7만 원 이외에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4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하행선 삼랑진 터널 부근에서 24살 정모 씨의 K5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뒤 뒤따르던 아우디 승용차가 정 씨 차와 추돌했습니다. 또 이 사고를 보고 속력을 줄이는 38살 연모 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르던 55살 김모 씨의 카렌스 승용차가 들이받아 모두 10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전거리 확보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물선을 이용해 중국에서 필로폰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필로폰을 비닐에 밀봉한 뒤 이를 다시 먹쥐로 포장해 단속을 피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 안에 비닐로 포장된 가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가방 밑바닥을 뜯어보자 필로폰이 밀봉된 채 숨겨져 있습니다. 32살 전모 씨는 이처럼 가방 밑바닥이나
만년필통에 필로폰을 숨긴 뒤 국제 화물선을 통해 몰래 들여왔습니다. 국제 화물의 검색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피의자는 이 필로폰을 비닐에 밀봉한 뒤 이 검은색 먹지를 이용해 이중 포장해 화물 검색대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만 1.2kg, 시가 40억 원 상당으로 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검색대에서 그렇게 먹자 하면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묵지 성분의 흑연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선택적인 화물 검사도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전수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통관이 되면 운이 나쁘면 걸리는 거고 밀봉을 잘 하게 되면 얼마든지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전 씨를 구속하고 판매책 등 공범이 더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오늘은 첫 겨울 징후가 나타난다는 절기소설인데요. 이번 주말 동안 추위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창원 7.6도 등 이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출발하고 있고요. 이 낮 동안에도 경남 대부분 지역이 18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기온을 보이며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일교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김해와 창원 그리고 사천에서는 지금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오늘 산에 가신다면 불씨 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는데요. 밀양 19도, 고성 18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따스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 18도, 사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을 중심으로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월요일에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도 한 차례 더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일본에 약탈당한 것으로 알려진 진주 연지사 종환수를 위해선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열린 진주 연지사 종환수 토론회에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일본이 약탈 문화재인 연지사 종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보존과 공개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가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로 내려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까지 떨어졌는데도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10년 이상 3%대를 유지해 정책자금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청렴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홈페이지에 방과 후 학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신고센터엔 강사 부당 채용과 수강료 교재비 부당 징수 등 방과 후 학교에 관련한 모든 비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신고액의 최대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번 주 전국 1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김장 관련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김장재료 구입 비용이 17만 3,054원으로 지난주 16만 9,758원보다 1.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배추와 쪽파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주일 전보다 가격이 각각 2.5%와 12.6%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창원시가 마산항의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마산항 이용 화물 화주에게 컨테이너 한 대당 보조금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상 화물 운송업자에겐 컨테이너 한 대에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내년 1월 마산 가포 신항 개장을 앞두고 화물유치위원회를 꾸리는 등 항만 물동량 늘리기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산업 생산지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분석 결과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경남의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3.2%로 같은 기간 전국 연평균 증가율 4.6%보다 낮았습니다. 경남의 지난해 산업생산지수는 102.1로 5년 전인 2008년 87.4보다 16.8% 증가했지만 전국 산업생산지수 107.7보다는 낮았습니다. 창원시 CCTV 관제센터가 하루 평균 10건의 범죄 해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 CCTV 관제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7개월 동안 5,200여 건, 하루 평균 10건의 각종 사건 사고 현장 영상을 경찰 등에 제공하거나 실시간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목소리를 전달한다. 현장 고발 뉴스 인사이드 현장. 현안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인사이드 이슈. 쟁점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인사이드 분석. 인사이드 피플에서는 주요 인물의 생생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KBS 창원 전국의 정통 시사 프로그램 뉴스 인사이드.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좀 더 편안한 시간으로 옮겨 찾아뵙겠습니다. KBS 창원 1텔레비전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KBS 창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고 모바일 앱인 플레이어 K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도 창원 홈페이지와 KBS 뉴스 앱,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